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가 17.2도, 장수 12.5, 군산 19.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전주와 익산이 27도 등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부안과 장수, 임실 등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과 주말인 모레 사이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 이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농민단체가 어제 농민수당 조례안의 심사를 저지하자 도의회 상임위가 007 작전을 하듯 회의 장소를 옮겨서 통과시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광역시도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농민수당이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 농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이 농민단체 플래카드로 봉쇄됐습니다. 복도에는 20여 명의 농민들이 두 줄로 앉아 도의원들의 출입을 막아섰습니다. 농민들이 의회를 점거한 건 아침 8시 20분쯤, 오후 1시 반에 예정된 조례안 심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북도 농민수당 조례안은 월 5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내용이지만 농민들은 주민청구 조례안을 통해 월 10만 원씩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조례안을 최초로 올렸기 때문에 정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그 노력한 흔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예요. 하지만 이럴 경우 전체 사업비가 600억 원가량에서 최대 4배 이상 훌쩍 늘어나는 상황. 또 농민들의 요구처럼 주민청구 조례안이 올라오는 2주 뒤로 심사를 늦출 경우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이 어려워진다는 게 전라북도와 도의회의 입장입니다. 결국 농산업경제위원회는 007 작전하듯 상임위 장소를 교육위원회 회의실로 옮겨서 전라북도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농민의 그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주자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제 시발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확대 방안은 추후에 논의해가면서 재정 형편 이런 걸 감안해서 도의회가 오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대규모 규탄 집회와 함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한다는 계획이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군산시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푸드 트레일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부진하고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와 계약을 맺고 푸드 트레일러를 운영하는 청년 사업자들은 7명. 지난해 청년 사업자 1명당 벌어들인 수입은 한 달 평균 250만 원 수준입니다. 재료비와 겨울철 동안 장사를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손에 쥐는 것은 100만 원 남짓.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저이다 보니 3명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년 창업자들은 계약 연장을 앞두고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아니면 또 다른 직장 다니는 그런 비용으로 이제 생계 유지하면서 그렇게 버텼죠. 적자였나요? 많이 적자였죠. 운영하는 거의 입장에서는 엄청 적자였죠. 청년 창업자들은 매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다양한 메뉴를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따라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푸드 트레일러 수를 꼽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당초 대규모 푸드 트레일러 단지를 조성해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며 21명의 청년 창업자와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대행 업체와 갈등이 불거지면서 청년 창업자들이 줄줄이 포기해 7명으로 사업을 꾸렸지만 관광객의 시선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군산시는 조형물 추가 설치 등 주변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청년 창업자들이 지적한 푸드 트레일러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원도심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월명동에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하고 또 이제 마찰 관계가 또 될 것 같아요. 군산시의 소극적인 지원에 관광과 청년 창업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푸드 트레일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늘지 않는 관광객, 머물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은 자치단체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시와 내장산에 있는 정읍시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전합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한옥마을. 하지만 관광객 수는 2017년 1,109만 명에서 지난해 1,053만 명으로 5% 줄었습니다. 한옥마을이 본격적으로 조성된 뒤 관광객 수가 감소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음식값이라든가 또 너무 이제 뭐 액세서리 가게 이런 것들만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내장산을 빼면 이렇다 할 관광 콘텐츠가 없는 정읍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년 전부터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 관광객 수는 200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정읍시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두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여행 지도와 홍보물을 제작하고 관광 해설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기전과 내장산을 잇는 조선왕조실록 관광 콘텐츠와 동학 관련 관광 루트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두 도시의 어떤 상생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이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지역관광 거점도시 지정과 정읍시가 진행하는 2019, 2020 정읍 방문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2년 전 시군 간 관광산업 연계를 위해 선보인 전북 투어패스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번 협약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홍청룡입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가짜로 입원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면 전북이 세 번째로 보험 사기가 많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골목길에서 차량 한 대가 검정색 승용차를 뒤따릅니다. 검정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렌터카가 들이받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두 차량 운전자가 짜고 낸 사고입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싹 해주는 거예요. 운전자는 렌트카에다가 이제 돈만 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수사한다는 거 알고 피하기 위해서 그 동승자 이름을 바꿔서 보험사에 접수하고. 이번엔 또 다른 교차로입니다. 신호가 바뀌자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차를 들이받습니다. 역시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낸 사고입니다. 전북의 보험 사기 건수는 2016년 67건에서 이듬해 104건, 지난해에는 124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을 빼면 광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도 지난 7월부터 32건에 169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33억 원에 이릅니다. 보험 사기가 증가하면은 민영보험료도 인상되고 건강보험료가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건보료가 엄청나게 적자를 발생하고 있잖아요. 전북경찰청은 오는 11월까지 보험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이어갑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경찰이 목사가 오랜 기간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2차례 반려되고 피해자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시골마을 교회 기념비가 훼손됐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목사 이름을 신도들이 파낸 겁니다. 완전 다 판문해야지 그게. 받으랬더니 너무나 실수하고 당했더라고요. 목사는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를 증언한 신도만 9명. 하지만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이어 2차례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이 모두 반려해서입니다. 피해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을 했어요. 한 5-6km 되겠네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저희 마을에 왔다 갔다 해요. 그 자체가 저희 굉장히 힘들고 있어요. 할 것이 할까봐 피해서 도망가서 살고 있고요.
검찰은 경찰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이도록 하고 또 10년 전 이를 고발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도록 하기도 했는데 일반적인 성폭력 수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기간 반복된 피해가 굉장히 심한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에 의해서 3번이나 영장 청구를 했음에도 그 법원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검찰 자체도 발령을 한 것은 좀 보통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수사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며 불구속 수사 지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의혹을 부인하던 목사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일부 성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모두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 뉴스 우정현입니다. 정유 재난 당시 남원성을 지키다 숨진 선열들을 기리는 추모제가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일본에 있는 코 무덤을 남원으로 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가 다음 달 3일부터 순창에서 열립니다. 하원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전장터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당시 백성과 관리, 병사 만여 명은 파죽지세로 진격해오던 왜군과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낸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일본 교토의 코무덤을 하루빨리 남원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코무덤을 남원으로 이장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추모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순창 강천산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팔덕 야구장 등 모두 10개 구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59개 지역에서 115개 팀 2천여 명이 참가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파파스 리그에도 9개 팀 200여 명이 별도로 참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실군이 다음 달 25일까지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의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김장 페스티벌은 오는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열리며 김치 명인의 지도를 받아 현장에서 직접 김장을 담글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도내 학교에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만 1,800건의 학생부 정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영역별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정정 비중이 2만 5,400건으로 61%를 차지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처음부터 꼼꼼한 기재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의 최근 3년 동안 장애인 기업 제품 의무 구매 비율의 평균이 전국지방경찰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전북경찰청의 장애인 기업 제품 평균 의무 구매 비율은 0.5%로 17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당해년도 제품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 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